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식 빌더 머니버디입니다. 어니스트입니다. 자, 저희 방송 컨셉 아시죠? 제가 여러분들께 빙의를 해서 궁금한 것들을 어니님한테 물어보고 어니님이 답변을 해주시고 또 궁금한 게 생기면 물어보고 이게 이제 기본적인 컨셉입니다. 물론 이제 가끔은 저희가 함께 나서서 설명도 하고 뭐 그러지만 기본적으로 이렇게 묻고 답하는데 요즘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할 수 있는 내용일 것 같아서 오늘 제가 가져온 질문이 뭐냐면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 포털 메인에도 뉴스가 매일 나올 정도로 요 며칠 좀 이슈죠. 왜냐면 이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7만 원이 깨졌잖아요. 제가 기사를 하나 보니까는 개인 투자자들의 70 몇 %가 이거 다시 반등한다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대요. 아마 대부분 뭐 많은 분들이 뭐 삼전인데 언젠가 모르겠지 이런 생각 하실 것 같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런 주식을 들고 있는 분들의 마음은 좀 타들어가는 경우가 많죠. 예를 들어서 요런 때 막 10만 전자 간다 그래갖고 산 분도 있고 요쯤에서 적당히 물 타가지고 평단 한 8만 5천 원 정도 되는 분들도 있을 거고 여기면 진짜 싸지 하면서 8만 원에 산 분도 있을 거고 그래요. 뭐 7만 5천 원에 산 분도 있겠죠. 근데 어쨌든 7만 원이 깨졌잖아요. 근데 지금 이렇게 뭐 조금 높은 가격에 사서 물려있는 분들이 궁금한 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저희는 이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어니님, 만약에 어니님이 저처럼 이렇게 삼전을 좀 높은 가격에 산 꼴이 됐다면 어니님이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어니님이 만약에 삼전을 투자를 한다면 어떤 식으로 할 겁니까? 뭐 이런 포괄적인 질문인 것 같아요. 자, 어떠신가요, 어니님? 일단 조금 포괄적인 거를 얘기하면서 좀 좁혀 나가 볼게요. 그냥 편의상 85,000원 정도 평단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어떡할까? 지금 상황에서 저라면 간단해요. 지금은 저는 손 묶을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안 한다는 얘기죠? 기다린다. 네, 지금 아무것도 안 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팁을 드리면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해요. 삼성전자인데. 그리고 삼성전자 지금 매매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최근 기사에서 실적 뉴스 나왔었죠. 어때요? 실적 정말 좋았죠? 뭐 최대 실적에 준할 정도로 얘기가 나왔습니다. 정말로 좋은 호실적이 나왔는데 주가는 어떤가요? 아니 실적이 이렇게 좋은데 왜 안 올라?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질문과 생각 프로세스에서 맹점이 다 존재하는 것 같거든요. 제가 이분들한테 꼭 말씀드릴 거는 지금 판단하지 말고 멈추세요. 손을 묶으세요. 지금은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습니다. 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여기서 추가로 두 가지 팁을 드리면은 실적이 좋다. 기업이 실적에 연동되어 움직인다. 이 말은 사실이지만 그게 굉장히 정직하게 정비례해서 움직인다. 이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회계학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 투자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단순하게 실적 좋으면 주가도 무조건 올라. 이렇게 정형화시키지 마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무언가가 반영되고 무언가가 적용되고 할 때는 내가 이때 사고 지금 그러한 어떤 좋은 소식이 있으면 바로바로 올라주기를 원하겠지만 그 이면에는 삼성전자는 굉장히 높은 상승세가 이때 이미 있었다. 이거를 투자에선 무시를 못 하거든요. 기준점이 어디냐? 당연히 일반 사람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평단가가 기준이 되겠지만 이건 너무나 지극히 주관적인 겁니다. 1000명이 있으면 1000명의 평단가는 다 다른데 그럼 다 제각각 자신의 평단가로 기준점을 삼으면은 기준점이 다 달라지겠죠. 쉽게 말하면 말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시장이 왜 개개인의 기준점에 다 맞춰서 움직여 주겠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러면은 시장 종목은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흐름 안에서 기준으로 움직이는데 그렇게 보게 되면 내가 어디에 샀던가와 관계없이 삼성전자는 이미 굉장히 많은 상승분을 가져갔었다. 이게 팩트예요. 그렇다라는 거는 아쉽지만 7만원이라는 이 가격은 높다, 낮다, 나중에 오른다, 떨어진다 이거를 떠나서 최근의 상승분에서 또 여전히 어느 정도 올라있는 가격입니다. 그러면은 최근의 상승분보다는 이때를 한번 기준으로 삼아 볼게요. 이때보다는 여전히 올라 있으니까 더 떨어진다는 말이에요? 이거 하락하겠네요. 지금이라도 손절할까요? 이렇게 극단적으로 가진 마세요. 하락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여전히 올라 있는 이 거품이 남아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거품이 꺼지지 않으려면은 생각하시는 그 좋은 호실적을 포함한 여러 가지 이슈, 사업 활동, 그 다음에 앞으로의 미래 가능성, 비전 등등이 기대감이 형성되면서 그 기대감에 따른 매수 심리가 매도 심리보다
우위에 서야 그래야 주가는 점점 올라가잖아요. 되게 단순한 경제 원리예요. 가격이 형성되는 원리는 수요와 공급의 원칙이거든요. 살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야 됩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어떤 것 같아요? 싸다, 사야지. 하지만 문제점은 삼성전자는 대부분 삼성전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미 보유하고 있어요. 다르게 말하면은 산다고 하더라도 신규 공격적인 매수세가 들어간다라기보다는 관리적으로, 방어적으로, 물타기로, 기타 등등으로 그냥 조금씩 매수를 받아주는 정도다. 이게 주가의 강력한 상승을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은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한 이유로 이런 힘겨루기가 안정될 때까지는 기다려야 되고, 특히나 대형주고 우리나라 어찌 보면은 재계 1등 기업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이클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길 거예요. 그 부분을 좀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잘 들었습니다. 근데 이 삼전을 하는 사람들이, 삼전을 매수한 사람들의 생각이 각자 다르겠지만 많은 분들이 좀 길게 보고 매수를 했을 것 같아요. 이걸 뭐 하루아침에 단타 치듯이 사는 분들은 뭐 그런 분들도 많아요. 근데 그래도 주식의 ABC 정도를 아는 분이라면 길게 보고 산다라는 생각 정도는 마음속 어딘가에 있을 텐데, 이런 상황이 막상 맞으면은 이거 어차피 내가 길게 볼 건데 그냥 계속 천천히 모으지 뭐, 7만원에서 뭐 더 떨어지면 어때, 계속 사지 뭐, 싸지는 거 자체가 그냥 기회니까 계속 사면 되잖아, 그렇게 나는 장투할래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텐데, 네. 언니님은 어때요? 언니님이라면 그렇게 할 거예요?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지금 손 묶는다, 그거는 이런 분한테는 해당되지 않는 얘기겠네요? 네, 여기서 중요한 거는 계속 사면 돼, 계속 사면 안 돼, 이것보다도 어차피 계속 사기로 전략을 짠 사람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정말로 계속 살 수 있는 상황을, 투자 환경과 상황을 구축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라서, 그것만 된다라고 전제하고서 보게 되면 계속 사는 거 가능하죠. 그러면은 사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매일 똑같은 금액 뭐 한 주씩 산다던가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종가 기준으로 하락한 음봉이 뜬 날에만 뭐 산다던가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뭐 좀 봤다가 좀 많이 떨어지는 날에 좀 많이 사고 좀 기다렸다가 또 더 사고 뭐 그럴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그냥 자기가 하기로 한 거면은 그냥 그대로 쭉 하면 될까요? 그게 결국에는 비중 컨트롤 능력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방법적으로는 꾸준히 계속 사든 아니면은 손 묶었다가 브레이크를 걸었다가 다시 매수 활동을 시작하든, 뭐 방법적인 차이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어떤 방법을 선택하든 간에 결국에는 지금 질문한 부분의 답변은 그게 결국 비중 컨트롤이고, 그게 능력치나 실력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은 1억 정도의 돈이 있는 사람이 삼성전자를 한 10주씩, 10주면 한 70만 원입니다. 그걸로 어쩔 땐 10주, 어떨 땐 100주 이러면서 계속 삽니다. 그럼 1억이란 돈은 삼성전자에서 금방 소진될 거예요. 그쵸? 몇 개월만 있으면 소진되죠. 몇 개월도 안 걸릴 수도 있어요. 어떨 때는 10주, 어떨 땐 100주란 말은 어떨 땐 500주 살 수도 있는 거고. 100주까지 가는 거면은 그죠, 뭐 한 달 만에 끝날 수도 있는 거겠네요. 네, 그러면 결국에는 이렇게 사는 게 맞아 틀려가 아니라 이 사람은 자금이 잠식됐잖아요. 결국엔 그게 문제가 되는 거고. 근데 정말로 돈이 한 100억 정도가 있는 분이 삼성전자를 하루에 한 주씩 산다, 저는 매일 한 주씩 사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은. 근데 100억인데 매일 한 주면 또 그건 또 너무 조금 아닌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드린 거죠. 결국에는 지금 이 두 가지 예에서 된다 안 된다의 차이는 삼성전자가 어때 아니야가 아니라 결국엔 자신의 비중 컨트롤이자 자신의 자금 흐름을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느냐의 문제잖아요.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본인 환경의 문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그럼 이제 다시 조금 처음 설명으로 돌아와서, 여기에 물려있는 사람이 여기 지금 현재는 손에 묶는다라고 하셨던 거는, 이거는 이제 계속 장기 투자하려는 사람이 아닌 경우에 국한해서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장기 투자라고 하더라도 손을 묶었다가 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건 방법적인 차이인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이쪽 얘기를 하게 되면은 좀 더 깊게 얘기하게 되면 비중이 어떤데, 와 자신의 돈은 얼마나 있는데, 자신의 경제력, 그러니까 주식 투자에다가 투입할 수 있는 자금 상황은 어떠한데, 이러한 모든 부분들이 연동돼야지 그것들을 고려해서 어떻게 하겠다가 명확하게 나올 것 같거든요.
다른 주식 상황은 어떤지, 뭐 그리고 평소에 어떤 마음가짐으로 주식을 하는지, 뭐 모든 게 다 들어가서 진단이 내려져야 될 문제죠. 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모든 상황을 저로 국한해서 주관적으로 그냥 대입해서 생각한다라고 하게 되면요. 85,000원이다. 좋든 싫든 이런 상황이다. 그리고 현재 상황이다라고 하게 되면은 뭐 요 흐름에서 뭐 한 번 정도 그냥 일부 매수를 섞어주고 그 다음에 손을 묶습니다. 그냥 쭉 기다렸다가 흐름 나오는 거 쭉 본 다음에 그 다음에 일부 매수하고 또 기다렸다가 쭉 하고 그 다음에 매수하고 그러면서 저희 채널에서는 빌드업이라고 하는 방법도 얘기를 하잖아요. 매일 사는 거죠. 매집하듯이. 그런 방법도 존재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유용한 방법인 건 맞아요. 저는 근데 그런 빌드업을 삼성전자에다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요? 사이클이 길어서. 언니님은 사이클이 긴 투자는 선호하지 않나요? 아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변형을 주는 거죠. 가령 예를 들면은 매일이라고 했잖아요. 빌드업은 저희 빌드업 기본은 매일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삼성전자를 빌드업 스타일로 한다라고 하게 되면 저는 이를 주로 바꾸던가 이런 식으로 뭔가 변화를 줄 것 같아요. 근데 이 바꾸고 아니면 이거를 달로 바꿀 수도 있고요. 더 길게 보는 거니까는 이 매수 텀을 좀 더 길게 가져간다라는 그런 개념인가요? 네, 종목이 느리고 길고 사이클이 기니까 저도 거기에 맞춰야겠죠. 근데 여기서 이거를 좁힐 수 있고 없고 방법적 차이는 종목에 있는 게 아니라 자신의 자금력에 있는 거고요. 개인 환경에 따라 다르겠죠. 제가 정말로 돈을 쌓아놓고 사는 사람이다. 돈이 너무 많아서 써도 마르지 않아요. 그럼 매일 하죠. 근데 삼성전자를 매일 빌드업한다? 의미 있게? 쉽지 않거든요. 왜냐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 100억으로 매일 한 주씩 한다. 이렇게 하면 투자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 그게 효율성이 어때요? 떨어진다고 생각 들지 않나요? 맞아요. 투자 효율성이 확 떨어지잖아요. 돈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 투자 방법을 선택하는 게 저는 좋다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돈이 갖춰져 있다고 하더라도. 근데 한 뭐 몇천만 원만 있어도 이게 하루에 한 주면 얼마죠? 하루에 한 주면 지금 7만 원이니까 그럼 한 달이면 대략 150만 원이 필요합니다. 그잖아요. 그럼 1년이면 2천만 원인데 그러니까 2천만 원만 있어도 1년 동안 매일 살 수는 있잖아요. 한 주씩. 네. 그러면은 이게 뭐 자금이 그렇게 많은 건 아닌데 사실 2천만 원이면 그 말이 1년 안에 끝난다라고 전제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2년, 3년, 4년, 5년치를 쌓아놓고 하면은 뭐 그래도 100억까지는 아니잖아요. 뭐 5년치를 해도 1억인데 대형주 사이클을 볼 때는 정말로 5년 이상도 장기 투자한다라고 마음 먹으면은 5년 이상 보는 게 좋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개념일 것 같아요. 5년만 잡아도 지금처럼 계산하면은 하루에 한 주씩 사도 지금 가격이라고 가정했을 때 5년 동안 1억이잖아요. 그럼 예를 들면 언니님 말한 것처럼 뭐 10년, 15년을 본다 그러면은 2억, 3억을 쟁여놓고서 매일 한 주씩 사야 된단 말이죠. 그럼 여러분들은 생각해보면은 2, 3억이 있는데 한 주씩 이걸 사고 있으면은 그것도 참 답답할 노릇 아닐까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지 않나요? 이제 그런 효율을 말씀하시는 거일 것 같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럼 안 하나요? 그럼 안 하는 게 맞나요? 저희들도? 아니요, 안 하는 게 아니라 네. 어렵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많은 사람들이 정말 오해하는 게 제가 대형주 투자를 안 한다라고 생각하는데 저 대형주 투자 합니다. 네. 근데 이렇게 안 한다는 걸 말씀하신 거죠, 지금? 네, 이런 대형주 삼성전자 가지고 제가 얘기한, 그리고 빌드업 이야기 제가 저희 채널에서 가장 많이 이야기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제가 가르치고 이야기하면서도 대형주, 우량주 저거를 저희가 말한 빌드업처럼 정석대로 하는 거는 별로 효율적이진 않습니다라고 말씀드리는 데는 이유가 있겠죠. 이 말이 제가 삼성전자 투자를 안 합니다, 이 말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기본 빌드업이 아니라 진짜로 삼성전자 같은 투자를 하는 거, 우량주 투자를 할 때는 한 번의 응용, 두 번의 응용이 들어가 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초보자가 단순하게 접근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삼성전자 기업은 너무나도 좋지만 초보 투자자가 접근할 때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부분을 주의해서 응용을 해야 됩니다. 저라면은 그래서 텀을 바꾼다가 첫 번째 응용이 될 것 같고요. 텀을 바꾼 만큼 저는 이 안에서 이 비중 컨트롤의 비중적인 개념을 무조건적인 정배분으로 가진 않을 것 같아요. 정배분을 전제로 하되 기회가 생기는 타이밍이 나오게 되면은 거기서는 스나이핑도 하고 스나이핑을 섞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특히 우량주는 스나이핑을 뺄 수는 없습니다. 모두가 주식시장 안 좋다라고 얘기하는 굉장히
좀 급락장, 하락이 너무 심해서 공포장, 그런 데가 오히려 이런 정말 기업 좋은 곳들은 그런 데가 기회거든요. 그런 데서 당연히 투자가 조금 더 공격적으로 변해야겠죠. 그때 그러면은 그런 시점이 이때 온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때는 매달 하던 거를 매일로 하던 것도 비중을 뭐 2배로 올려서 이런 식으로 시드머니 배분에 대한 변형을 만들 수밖에 없어요. 지금 얼마 오면 어떻게 하겠다 이거를 정하는 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고요. 상황이 나왔을 때 그거를 정확하게 읽고 그때 그 행동까지 이행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저는 우량주 투자를 그렇게 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이제 듣다 보면은 아마 여러분들도 느끼셨을 텐데 그러면 이거 결국은 그냥 뭐 매일 산다, 한 주에 하나씩 산다, 뭐 한 달에 몇 개씩 산다, 그런 식으로 뭐 되게 방법적으로 정형화된 그런 틀이 있어서 그거 틀 찍어내듯이 내가 따라하면 된다 이런 게 아니라 결국에는 내가 주식을 잘 할 줄 알게 돼서 그런 타이밍도 잘 살펴야 되고 흐름에 적합한 행동도 해야 되고 그래야 된다는 얘기잖아. 나 같은 초보는 못한다는 얘기 아닌가 이런 식으로 생각이 좀 들지 않나요? 그렇게 생각하는 게 정상이거든요. 그럼 결국에는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주식을 어떻게 하는지 알아야 되는 거네. 지금 아까 말했듯이 뭔가 모두가 다 공포스러워서 주식을 떠날 때 그럴 때 뭔가 전략적으로 또 비중을 실을 줄도 알아야 되는 거고. 여기서 되게 중요한 거 있어요. 모두가 공포장이 오고 모두가 주식이 싫어서 떠나는 상황 정도의 시장이 오면은 여러분들 계좌에 현금은 얼마나 있을 것 같은가요? 이것도 생각하셔야 돼요. 물린 종목으로 막 가득 차가지고 고통스러워하면서 물 탈 대로 탔는데 저 어떡하죠? 이러면서 마이너스 40% 50%인데 어떡하죠? 막 이렇게 상담하고 있을 가능성이 되게 높죠. 네, 계좌에 똥이 넘쳐나고 있을 거고, 똥이란 말은 너무 큰 하락으로 인해서 손 쓰지 못하는 종목들로 넘쳐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 상황이면은 여기다가 배치했었던 남는 현금 거기서 끌어다가 안 썼을까요? 썼을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이 상황을 맞이하면은 여기다가 공격적인 비중을 실을 수 있게끔 할 수 있을까요? 안 될걸요? 돈이 이미 바닥났기 때문에. 설령 돈이 있어도 다른 종목이 막 40~50%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에 그 있는 돈을 여기다 쓰는 것도 스스로가 되게 자괴감이 들 거예요 아마. 위축되죠. 그러니까요. 되게 쫄아서 못 하게 되고 이 돈을 저기다가 또 물 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고민도 한번 더 하게 될 거고. 그래서 있든 없든 문제다 그렇게 되면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방금 전에 제가 얘기한 것 중에서 그냥 쭉 들으면서 어려운 내용은 없을 거예요. 근데 제가 단언컨대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해가 어려운 게 아니라 이행이 정말 어려운 영역이에요. 그게 대형주 우량주 투자다. 그리고 사이클 길잖아요. 장거리라고 했잖아요. 장기 투자라고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한 이행, 제가 되게 많이 하는 말이 있는데 이거를 해보고 성공을 시켜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찬성합니다. 하지만 해보지 않으신 분들이 방법적인 쉬움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공감이 안 가요. 왜냐면은 그 사이사이 포인트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감정적 문제점이 생기고 이런 것들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말로 그럴싸하게 포장하신 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오늘 이야기를 꼭 해드리고 싶었어요. 네, 오늘 얘기 되게 좋은데요. 사실 이제 저희가 영상 주제를 고를 때요,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만한 내용을 좀 잡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삼성전자가 요즘에 이제 뭐 7만 원이 깨졌다 이게 큰 이슈니까 사실 뭐 개인 투자자분들 많이들 하실 텐데 그래서 좀 도움되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었는데 사실 별 해드릴 얘기가 없어요. 초반에 이거 만약에 8만 5천원에 물려있다 그러면 언니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당장은 손 못 씁니다 뭐 이러면서 저희가 늘상 하는 얘기인 이 관리하는 포인트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리게 되기 때문에 반복적인 얘기인데 오늘은 조금 그래도 그동안 안 했던 얘기들이 좀 나온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어요. 받아들이시는 분 입장에서 보자면 저한테 해결하라고 해서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마지막쯤에서 만약에 언니님이 이거를 장기적으로 삼성전자를 투자를 한다면 삼성전자뿐만이 아니라 대형주, 우량주를 투자를 한다면 어떤 식으로 접근할 것인가에 대한 이 얘기 있었잖아요. 이게 저도 되게 공감이 되고 그리고 합리적으로 생각해보면 저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저게 그냥 합리적인 선택인 것 뿐입니다. 근데 저거는 방법적인 틀을 얘기했을 뿐이지 실제 현 상황이 닥치게 되면은 이게 도대체 언제일 것이며 이게 어떤 식으로 아까 뭐
2배로 비중을 실어서 빌드업을 한다, 뭐 막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얘기하셨는데 그 중에서 어떤 걸 할 것이며 이런 거는 그때 닥친 본인의 상황과 그때 그 상황이 어떻게 닥쳤느냐 이거에 따라서도 전략적 선택이 되게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그때까지 잘 만들어가는 게 중요한 거죠. 따지고 보면은 그런 상황이 올 때까지 연속적으로 종합적인 선택을 잘 해나가면서 주식을 하나하나 매일매일 선택을 이어서 계속 잘 해나간다. 그게 지금부터 그렇게 해야 될 일이다 라는 그런 결론으로 또 돌아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그리고 그 만들어 가보는 것들을 저희가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쉬운 종목으로 해보고 쉬운 것들을 충분히 잘 할 줄 알아야 그 다음에 어려운 것도 해볼 수 있는 거잖아요. 순서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네. 자, 뭐 그렇다고 지금 나는 진짜 아무것도 모르고 삼전 막 장기 투자하고 있는데 이거 지금이라도 다 팔아야 되나? 라고 고민하시는 분이 있다면 저희가 그러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아마 여기에 막 전 재산이 몰빵돼 있고 막 이거 당장 떨어지면은 반대 매매로 막 재산 다 날아가고 막 그런 상황이라면 진짜 고민해 보셔야 되겠지만 대부분의 분들이 그냥 조금 약간 쫄아 있는 상태로 하고 계실 거 아니에요. 초보자분들이라면. 그렇다면은 일단 걔네들은 좀 긴 호흡으로 내가 지금은 주식을 못하지만 나중에 잘하게 되면 이거를 잘할 수 있게 되겠지 라는 생각으로 일단은 조금 옆에다가 놓으셔도 되고요. 그분들한테 직접적인 팁 하나 또 드릴게요. 생각났어요. 시계바늘 맞추세요. 시계 초침을 맞춥니다. 시장의 시계보다 여러분들의 시계가 훨씬 더 빨리 돌아가고 있으니까 다르게 말하면은 템포를 맞춰라. 즉 여러분들 생각과 판단을 훨씬 더 느리게 해라. 이게 도움이 될 거예요. 어차피 장기 투자하기로 하신 거니까 길게 보고 늦게 판단한다.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네. 근데 뭐 그렇게 늦게 한다고 하면 또 얼마나 늦춰야 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템포를 익히는 연습이 필요한 거고 그것은 지금 현재 이 종목이 아니라 뭐 다른 종목들로 다른 계좌 구성으로 해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클럽에서 그런 부분을 도와드리고 있고 그러니까 어니님 하는 그런 주식을 그대로 따라하면서 그 템포를 익히고 방법을 익히고 노하우를 익혀갈 수 있는 거거든요. 박치 교정인가요? 거의 그거에 가까운 것 같아요. 처음에 오신 분들을 다 박치 음치죠. 근데 하나하나 본인이 음을 어떻게 잘못 내고 있는지 박자를 어떻게 리듬을 잘못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경험해 가면서 어니님한테 교정받아 가면서 개선되는 모습을 많이 보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실 수 있어요. 저희가 이 클럽을 하고 있는 동안에는 누구에게나 기회가 있으니까 관심이 있는 분들은 영상 하단부에 그 클럽 관련된 링크도 타고 들어오셔서 함께 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저희가 유튜브에서도 많이 알려드렸습니다. 유튜브도 같이 보면서 클럽 하시면 더 많이 도움 될 거예요. 유튜브 뭐 중요한 영상들 재생 목록도 저희가 얼마 전에 업로드를 해놨으니까 영상이 너무 많아서 곤란하다 싶으신 분들은 그 추려놓은 영상들도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는 다음에 더 유익하고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